국내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순금 한돈을 살 때 가격은 56만 4천 원, 올해만 7% 올랐습니다. 세공비와 부가세 등을 더하면 한돈짜리 돌반지는 60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84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이 올 상반기에도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온스당 3,000달러까지 도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예, 금 얼마예요 요즘에? 요즘에 한돈 한돈에 60만 60만 원이래요. 원. 아 그래요? 그거 저렇게 놀랄 줄 아 알았다니까. 진짜로? 네, 한돈에 60만 원. 진짜 언제 그렇게 올랐대 금이? 최근 옛날에 우리 막 5, 6만 원 했잖아요. 아니 그건 너무 옛날이고요. 5, 6만 원이요? 그거 할 때는 아이, 한 28만 원, 뭐 28만 원? 그때도 많이 올랐다고는 보통 아니야. 금반지 돌잔치 때 할 선물해주는데 때 친한 친구 선물해주면 30만 원 30만 원 생각하고 정도 하죠. 금반지 네, 해주고. 했었어요. 못해요 요즘은. 어느 날 아 이제 진짜로? 엄청 아기들 올랐네요. 돌반지 한돈 하다가 한돈은 너무 이제 못하니까 예. 반돈 하는데 이제 맞아. 반돈도. 그래서 아. 이제 돌에 그냥 현금을 주더라고요. 네. 아. 반지로는 도저히 생색을 낼 수, 반지 아니, 모양이 안 나와.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왜 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르냐 하면 누군가 많이 사기 때문인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매입량을 늘렸는데 그게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하나 일일이 인터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늘릴까? 아,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 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들이 나오는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거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늘려놔야 되고 사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늘려가는 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개인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중국의 영향이 클 것 같다. 중국이 금을 라는 엄청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 사는 거는 사실 그 대놓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금이 중국이 와 우리는 이제 금 보유량 늘릴 거야. 왜?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보셨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러시아 어떻게 했어요? 달러로 된 자산들 동결해버리고 못 뽑아버리고 저거 미국이 지들 맘대로 이렇게 우리 자산도 동결시켜버리면은 우리도 문제 있겠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중국한테 대놓고 근데 그럴 위협이 언제든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달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자산 뭐야? 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금밖에 없죠. 1년 전에 2,000달러쯤이었는데 지금 네. 한 800달러 이상 올랐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부쩍 늘었고 중국이 작년 언제까지죠? 11월 작년 중순까지인가는 한 18개월 연속 금을 쭉 매입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네. 그럼부터 이제 11월부터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언제까지 금을 매입할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계속 매입하면 금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있는 어떻게 거 해야 다 돼요, 팔아야지. 금을 사야죠, 계속. 우리도 계속 사야 계속 돼? 사야죠. 네, 그럼 중국이 계속 사주면 근데 중국의 그런 외환 보유고 대비 금의 보유량이 얼마냐 하면 대략 5% 정도. 외환 보유고 대비. 그러면 그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15%라는 건 외환 보유고 대비 금리니까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필요 없는 나라가 있겠죠. 뭐 유럽 국가라든가 극단적으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통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뭐 네. 달러를 그렇게 비축해 놓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 1.5% 수준? 일본이 한 5%? 근데 중국이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외환 보유고 대비 금의 양을 이제 가격이죠. 가격으로 따지면 한 15%까지 늘리겠다. 2028년까지. 네.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당장 쫙 매입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계속 매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금값이 일단은 급등하기는 했으나 네. 투자 자산으로서는 꽤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금 ETF를 사거나 뭐 이런 수요들도 몰려서 금 관련 금융 상품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뭐 ETF나 이런 거보다는 그 KRX 금시장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합니다. KRX 금시장, 한국거래소. 네, 한국거래소 네. 그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네. 그 거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들어가서 KRX 금시장 계좌를 만들면 네. 그 안에서 금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1g 단위로. 아 그러면 내가 금을 안 갖고 있어도 안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가지고 네. 뭐 우편물이 날아서 삼성전자 뭐 주식 해가지고 종이가 날라오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 그렇죠. 비트코인도 내가 0.3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 아, 그건 아니, 어차피 이건 디지털 현물에 연동해서 하는 현물에 거예요? 연동해서 되어 있고 아. 심지어 그 금은 어디냐면 예탁결제원 아. 여의도에 아, 있어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아. 걔네는 나한테 보여달라면 보여줘요? 아니요. 그런 이 1g 단위로는 안 보여주고 네. 100g 이상부터는 인출할 수 있어요. 아 금으로? 아. 네, 내금 달라. 아, 내금 그래요? 달라. 네, 내금 달라 할 수 있는데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금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10만 원어치 금을 사더라도 돈은 11만 원을 내야 되죠. 부가세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국제 금시세에 비해 가지고 이 금은방에서 파는 거는 대략 한 5에서 6% 마진을 붙입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팔 때는 그만큼 또 싸게 팔아야 되고. 음. 그런데 그 금을 그렇게 나는 그래도 금덩이 가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은방 가는 것보다 저기 광흥창역 네. 5호선인가요? 광흥천역? 6호선. 네. 광흥천 마포 쪽에 네. 거기 가시면 조폐공사에서 하는 그 조폐공사에서 하는 금 판매소가 있어요. 광흥창역에? 광흥창역에 딱 출구에 내리면 네. 그 모퉁이에 딱 보입니다. 그 이름이 복잡했는데 제가 거기 살았었는데 광흥창역 쪽에. 2020년인가 생겼어요. 네. 이게 콜로디움인가? 오롯디움관. 오롯디움관. 네, 오롯디움관. 오. 조폐공사에서도 금을 찍어낸다기보다 인증을 해줘요. 네. 조폐공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이 이제 이 위조 방지 기술이잖아요. 네, 홀로그램 같은 거. 네. 금에도 보면 이제 태극 마크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거는 어디서 인증을 해준 거다. 근데 조폐공사에서 찍어주는 마크는 그렇게 이 2D 금속에다가 홀로그램을 새겨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에 홀로그램을 새겨요? 네, 그게 뭐 전 세계 유일하다라는 기술이라고 언제 들었는데, 그래서 조폐공사가 인증한 금은 상당히 인정을 받는. 물론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네. 그 수수료가 약간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도 많아요. 종류도. 네. 가면 그냥 구경할 만도 합니다. 네. 광흥창역 가실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어딘지 알겠다 이제. 네. 네.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딱 있어요. 정 프로님이 아는 게 중요해. 그거 가면 어르신들 되게 많이 와요. 어르신들 와서 네네네네. 안에 이렇게 막 쭉 둘러보면 뭐 골드 카드도 있고 아. 선물로 하기에 좋은 디자인 되게 예쁜 금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어마어마하죠. 하겠지. 신용카드 한 장만한 거에 진짜 막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그렇게 현물 금을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KRX 금시장에서 하시는 게 유리해요. 아까 100g 단위로는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좀 큰 단위기는 하겠죠. 그런데 KRX 금시장에서 그렇게 이 전산상으로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죠. 당연히 전산상으로 거래니까. 네. 근데 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100g이 됐다. 그래서 그걸 인출할 때는 부가세가 부과는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매입한 시점에 부가세, 매입한 가격의 시점에 부가세를 매깁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 주고 금을 샀는데 얘가 2,000짜리가 됐어. 네. 그래도 시세 부가세는 차익은 그거 오. 신경 안 해요. 오. 매입했을 시점에 나는 그때 산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게 금을 뽑아낼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고,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100g 단위로 인출을 하는데 150g 이런 건 안 되고 100g 혹은 뭐 1kg 단위, 뭐 그러니까 1,200g 이렇게도 인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증권사를 통해서 인출이 가능해요. 예탁결제원 가가지고 내놔라 이게 아니라 거래하는 그 해당 증권사.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 지점에 가지고 그 증권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왜 서울 사는 분이 유리하냐? 이게 멀면 배송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겠네요. 안전 배송, 안전에 보험 뭐 이런 네, 거. 무겁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니까 예탁결제에서 출고하는 수수료는 킬로그램당 22,000원. 네. 그리고 미니금 100g짜리는 100g당 2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kg짜리나 100g짜리를 인출하나 그것까지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운송을 하면 운송업체 수수료가 있는데 10kg까지는 88,000원. 어. 예, 여기에 10kg 초과시 1kg당 뭐 3,300원 이렇게 붙는데 여기에서 또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도 있고 네.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못 갔다. 네. 4시 문 닫을 때까지 가가지고 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갔다 그러면은 위탁업체에서 받아가서 보관하는데 그 별도 보관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셉니다. 아, 네. 근데 금을 어떻게 남을 믿고 뭐 운송을 하겠어요? 금 받으려면 목욕하고 내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렇지. 정중하게 받아와야지. 네, 증권사 가가지고 시간 안에 못 가고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걸 아무리 뭐 네. 운송비 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네. 그냥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2.5% 이상 싸요? 저렴하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 내가 100g 단위로 난 금 인출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KRX 금시장에서 사시고 카드로 못 사죠. 카드로요? 아 신용카드로? 응. 신용카드로는 안 되죠. 그게 금을 사는 게 아니고 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 현금식으로 주식을 신용카드로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물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네, 할 수는 있겠죠. 넣으셔도 되기는 카드로는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